25살 로마 제국 최고의 권좌에 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그가 황제가 된 것만으로도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릴 거라 믿었거든요. 실제로 즉위 초반 6개월, 그는 진짜 그런 황제였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억울한 유배자를 풀어주고 국고를 열어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즉위 7개월째 되던 날, 그가 쓰러졌습니다. 한 달 동안 생사를 오갔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4년간 로마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금도 믿기 힘든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카리굴라, 이름부터가 별명이었습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지만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군대 막사에서 자라며 병사들이 꼬마에게 작은 군화를 신겨줬거든요. 그 애칭 칼리굴라, 즉 작은 군화가 황제가 된 뒤에도 평생을 따라다닌 겁니다. 출신은 로마에서 가장 빛나는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으니까요. 아버지 게르마니쿠스는 전장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면서도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현직 황제보다 더 사랑한 영웅이었죠. 칼리굴라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병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그런데 칼리굴라가 7살 되던 해,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식 쌓이는 병사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황제 티베리우스가 게르마니쿠스의 인기를 오래전부터 눈엣 가시로 여겼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독살이라는 소문도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로마 최고 영웅의 아들로 찬란한 미래를 약속받았던 소녀는 7살에 아버지를 잃으며 전혀 다른 운명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칼리굴라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티베리우스는 칼리굴라의 어머니와 형들에게 반역 혐의를 씌웠습니다. 혐의는 억지였지만 결과는 잔혹했어요. 어머니는 외딴 섬으로 유배된 뒤 굶어 죽었고, 형들도 하나씩 처형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이 눈앞에서 하나씩 사라지는 걸 지켜본 소년에게 남은 건 극심한 공포뿐이었죠. 티베리우스가 어린 칼리굴라만 살려둔 건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리니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대신 자신의 별장이 있는 카프리 섬으로 데려가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칼리굴라는 10대 시절 내내 그 섬에 갇혀 지냈어요. 카프리 섬에서 목격한 것들은 끔찍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를 이유 없이 처형했고, 그 장면을 즐겼거든요. 칼리굴라는 언제 자신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티베리우스 앞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웃고 순종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겉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버텨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훗날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칼리굴라만큼 훌륭한 노예도 칼리굴라만큼 끔찍한 주인도 없었다고요. 서기 37년, 티베리우스가 7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죠. 그리고 그 환호의 중심에는 새 황제로 지명된 25살의 칼리굴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한 건 단순히 티베리우스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칼리굴라는 로마 시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영웅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의 후광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초반의 칼리굴라는 진짜로 훌륭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올려놓은 세금을 낮췄고 억울하게 유배된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국고를 열어 공공사후 사업을 벌였고 검투 경기를 자주 열어 시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로마의 황금 시대가 왔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했죠. 즉위식은 전례 없이 성대했습니다. 새 황제를 축복하기 위해 무려 16만 마리의 동물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 어떤 황제도 이런 환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카프리 섬의 지옥 같은 10대를 버텨내고 마침내 로마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칼리굴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황제는 죽은 뒤에 신격화되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칼리굴라는 살아있는 채로
당장 자신을 신으로 대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마 곳곳에 거대한 황금 조각상을 세우고 매일 제사를 지내도록 강요했어요. 거부하는 자는 즉각 처형했습니다. 목성 신전의 지붕을 뜯어내고 궁전과 신전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 자신이 신들과 직접 대화한다고 믿었죠. 과대망상이 아니라 그는 진심이었던 겁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매일이 공포였어요. 칼리굴라는 그들을 모욕하는 걸 즐겼거든요. 어느 날은 자신의 말을 최고 관직인 집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선언해 의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너희보다 내 말이 낫다는 공개적인 조롱이었죠. 심지어 늙은 귀족들에게 검투사 복장을 입혀 경기장에서 싸우게 만들고 누가 먼저 죽을지 내기를 걸며 웃었습니다. 수백 년 로마를 이끌어온 원로원은 그렇게 한 황제의 유희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칼리굴라의 통치 아래 로마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죄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분이 재판이었고 변덕이 판결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총애받던 귀족이 오늘 전 재산을 빼앗기고 처형되는 일이 반복됐죠. 칼리굴라는 처형 장면을 오락으로 즐겼습니다. 사람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며 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어요. 사형 집행관에게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라고요. 죽음 자체보다 고통받는 과정을 즐긴 겁니다.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는 한 귀족 부자의 처형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죽는 모습을 먼저 지켜보게 했어요.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애원을 끝까지 무시한 채 아들을 먼저 죽였고 이후 아버지마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만찬과 함께 감상했죠. 공포가 로마 전체를 덮었습니다. 귀족도 평민도 심지어 근위대 장교들도 언제 자신의 차례가 될지 몰라 매일 밤 숨을 죽여야 했어요. 칼리굴라에게는 3명의 친누나가 있었습니다. 아그리피나, 드루실라, 리빌라. 역사 기록에는 그가 3 누나 모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집착의 대상은 둘째 누나 드루셀라였습니다. 드루실라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칼리굴라는 그 남편과 강제로 이혼시키고 드루실라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식 만찬 자리에서도 그녀를 곁에 두고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벌였고 원로원을 압박해 살아있는 드루실라를 공식 신으로 선포하게 만들었죠. 내 여신이라고 떠받들며 전용 신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38년 드루실라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리굴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고 로마 전역에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웃음을 금지하고 목욕도 금지하고 심지어 가족끼리 함께 밥 먹는 것도 금지했어요. 온 로마가 자신과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강요한 겁니다. 드루실라를 잃은 뒤 칼리굴라의 광기는 한층 더 깊어졌고 로마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즉위했을 때 국고에는 티베리우스가 평생 모아둔 어마어마한 재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검절약으로 유명했던 전임 황제가 남긴 유산이었죠. 칼리굴라는 그 돈을 단 1년 만에 바닥냈습니다. 가장 황당한 낭비는 바다 위의 달이었어요. 과거 한 점쟁이가 칼리굴라가 황제가 될 확률은 바다를 말 타고 건널 확률만큼 낮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칼리굴라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폴리만에 수천 척의 배를 일렬로 띄워 바다 위에 부교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위를 말을 타고 건넜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보란듯이 반박한 거죠. 문제는 그 수천 척의 배가 공사 이후 전부 폐기됐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퍼포먼스를 위해 국가 자원을 통째로 날린 거예요. 국고가 바닥나자 칼리굴라는 세금을 마구 신설했습니다. 소송에 걸리면 세금, 음식을 먹으면 세금, 심지어 매춘부에게도 세금을 걷었어요. 한때 그를 열렬히 환호했던 로마 시민들은 이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로마 시민들의 증오가 극에 달하자 칼리굴라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활약했던 게르마니아로 군사 원정을 떠난 거예요.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정은 처음부터 우스꽝스러웠어요. 적과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치르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바닷가에 도착한 칼리굴라는 병사들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렸어요. 조개 껍데기를 주라고요. 그게 바다신을 상대로 거둔 전리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병사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로마로 돌아온 칼리굴라는 여전히 폭주했습니다. 매일 목숨의 위협을 느끼던 근위대 장교들은 결국 뜻을 모았어요. 암살을 주도한 건 카시우스 카이레아라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평소 칼리굴라에게 목소리가 얇고 겁쟁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온 인물이었어요. 서기 41년 2월 24일 궁전 극장에서 연극을 마치고 지하 통로를 지나던 칼리굴라를 장교들이 기습했습니다. 센 번 이상 칼에 찔렸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29살이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죽자 원로원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의 조각상을 부수고 기록을 지우고 이름을 말살했어요. 역사에서 흔적을 없애버리려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지우려 했던 시도 덕분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나 두려운 존재였는지를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리굴라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사실이냐고요. 친누나들과의 관계 등 가장 자극적인 기록들은 칼리굴라 사후 80년이 지난 뒤에 쓰였어요. 당시 역사가들은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스캔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칼리굴라 이후 집권한 황제들이 자신을 훌륭해 보이게 만들려고 전임자를 악마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가 폭군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잔혹한 처형 방식, 원로원 모욕,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한 기록은 화폐와 비문 등 물적 증거로도 확인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아는 칼리굴라가 100%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부풀려진 괴물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칼리굴라의 삶을 단순히 미친 황제의 이야기로 끝내기엔 뭔가 찜찜합니다. 7살의 아버지를 잃고 가족이 하나씩 처형되는 걸 지켜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10대를 보낸 사람이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절대 권력과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칼리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현대 학자들은 그의 돌변을 단순한 악마성이 아니라 뇌염 같은 신체적 질병이나 오랜 트라우마가 권력과 결합해 폭발한 결과로 봅니다. 원로원 모욕이나 신격화 시도도 어쩌면 자신을 위협할 적들을 무력화하려는 극단적인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어요. 결국 칼리굴라의 비극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25살의 청년에게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쥐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로마는 온몸으로 겪어야 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야기가 회자되는 건 단순한 엽기적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도자의 내면이 한 나라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칼리굴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